이번 시간부터는 컴퓨팅 사고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왜 나누려고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나눠서 해결한다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잠깐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보세요. 너무 거창한가요? 감도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살짝만 문제의 크기를 줄여볼까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말은 쉽죠. 엄청난 과학자, 기술자들이 덤벼서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혼자서 해결해 보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번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 잘 받기. 어떻습니까? 말은 간단합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걸 해내려면 그렇죠. 아주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갈 듯 합니다. 문제가 너무 거창했다면 이제 문제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 질문을요.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구매한 학생들은 이렇게 별 어려움을 못 느꼈겠지만,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요. 제 경우라면 노트북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선 한숨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자, 이런 건 좀 쉽나요? 친구와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 고민할 게 많습니다. 자,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고민 있죠. 점심 식사하기. 친구랑 이렇게 오늘 점심 뭐 먹지?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네 산책하기. 혹은 강아지 산책시키기.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떤가요? 결정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혹은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왜 불편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죠. 지구온난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같은 이런 문제는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감도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하기, 친구랑 산책하기 같은 문제는 패턴일 수도 있고, 패턴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잘못될 것 같지도 않고, 일이 잘못돼도요,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로 고민을 할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건 없죠.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거나 생각할 기회가 없었거나 그런 거죠. 등산, 점심, 산책 같은 문제는 문제 자체는 같은데 환경이나 시간이 흘러서 조건이 달라지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혹시 학술적으로는 어떤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결 방법을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앞서 봤던 질문 중에서 답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 방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책을 나갈래도 이사 와서 처음 나가는 산책이라면 길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혹은 시간이 결정됐다고 하면
거리가 결정이 되면 복장은 시간에 따라서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은 들고 나갈, 그러니까 생수죠. 물을 들고 나갈지 말지, 모자를 써야 할지 말지, 이런 소소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런데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 질문들이 작죠.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나눠놓고 보면 다 같을 겁니다. 물론 나눈 결과 나오는 소소한 문제의 숫자는 다를 겁니다. 즉, 앞서 봤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가진 공통점은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로 나누고, 그리고 나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처음에 주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였지 않을까요? 비슷한 느낌입니다만 여기 제시된 단어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조직, 회사나 학교, 그리고 업무, 작업입니다. 혹은 일, 과제, 일상생활. 과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조별 과제나 개인 프로젝트 혹은 발표 자료 작성. 그냥 단어 하나하나 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좋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리, 여행, 많이들 좋아하시죠? 게임 혹은 운동. 여기서 살펴본 단어들은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하나의 흐름이나 덩어리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한 과목의 과제 하나 혹은 중간고사 시험 공부 같은 한 덩어리로 비춰집니다. 즉,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세부적인 것들, 절차들 이런 거는 배제되고 그 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들은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일이나 문제가 모여 있거나 조립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앞서 봤던 것들은 여러 개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학교 조직은 여러 부서, 연구소,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작업이나 과제는 문제의 정의부터 자료 수집 같은 세부 절차와 자원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요리도 비슷하고 여행은 또 어떻습니까? 여행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단어만 보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은 짧게 소요되지만 할 게 많은 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나뉜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업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만 해결되는 일도 있고 게임처럼 나뉘어진 개별 문제 해결책을 다 조합해야만 풀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 볼 것은 우리는 왜 나눠서 표현을 했고 왜 나눠서 이해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큰 일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나누는 것부터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큰 일을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문제, 그렇죠? 작은 문제이고 작은 문제들의 특징은 해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큰 문제를 대하면 당연하게
나누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나눠서 다루기 쉬워진 작은 문제는 해결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왜 나누어야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큰 문제를 나누면 앞에서 봤듯이 우선 문제의 복잡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조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이해 수준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또 목적이 그러했듯이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찾아낸 해결 방법을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유사한 일을 발견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시간을 포함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문제의 물리적인 개수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나뉜 문제의 특징을 고려해서 여러 사람이 병렬로 나누어서 수행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차례대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구조, 연관성 등이 잘 이해된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더 쉽게 발견될 수 있게 되고 또 훨씬 더 이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눈 결과 만들어지는 작은 문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처리하기 쉬운 간단한 문제로 나뉜 것이기 때문에 나뉜 결과만 보고서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나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걸 잘 조립하고 구성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눈송이 모양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뭔가 반복이 많은 그림입니다. 이걸 잘 분석해서 작은 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일로 나뉩니다. 이것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뉜 결과를 보면 주어진 길이만큼 선 그리기처럼 매우 단순한 일들입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만 봐서는 어디다 사용할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잘 조립을 해 놓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크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누는 것은 나눔을 통해 문제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 효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나눠서 해결하는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나눠서 해결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 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해결한다는 사실, 그걸 잘 이해하고 체계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